자,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이 있었죠.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것, 최영과 우왕을 제거했죠. 그리고 이성계를 지지하는 정도전, 그리고 과전법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를 완전히 다 송두리째 바꿔버린 조준, 정도전의 또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성계가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유일하게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자, 근데 고려 마지막 기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몽주였죠. 예.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정몽주가 병문안으로 왔어요. 그죠? 자, 이성계는 정몽주랑 평소에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몽주, 그러니까 병석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정몽주의 병문안을 잘 받아본 다음에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정몽주 그냥 돌려보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 불러다 놓고 회유를 하죠.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로 회유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몽주의 답은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단심가로 대답을 하죠. 자, 결국 정몽주의 마음을 확인한 이방원이 자기 자객을 보내가지고 정몽주를 어떻게 버렸죠? 죽여버렸죠. 자,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죽는데 그때 튄 피가 묻은 자리에 대나무가 자랐다고 하죠. 그 대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그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불러요? 선주교라고 불렀죠. 자, 정몽주가 죽으면서 이제 고려를 지킬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질 않았고 공양왕이라는 고려 마지막 왕한테 이성계가 양위를 받으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어느 나라 왕으로 즉위했다고요? 고려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성계는 어디서 즉위했어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즉위했죠. 자, 근데 즉위하고 보니까 아직도 나라 이름도 고려고, 그리고 고려 수도 개경에서 지금 즉위를 한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성씨도 바뀌고 이씨로. 자, 근데 이성계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 이름을 바꾸려고 하죠. 자, 당시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 고향이 어디였죠? 저 지금 북한에 있는 냉면 유명한 동네. 어디? 평양? 함흥이었죠, 함흥. 그죠? 그 함흥 안에 화령이란 지명이 있어요. 화령. 그리고 옛날 옛적에 한반도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국가 이름이 뭐예요? 당군, 왕검. 당군 왕검이 세웠던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고는 이제 우리가 옛날 조선이라 해서 그 고를 붙여준 거고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죠. 그죠? 자, 화령과 조선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사신을 보내요. 자, 명나라 황제가 이 두 개 중에서 뭘 골라줬을까요? 조선을 골라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제 고려에서 뭐로 바뀌게 돼요? 조선으로 바뀌고. 자, 많은 신하들이 그냥 개경을 계속 수도로 하자 그래요. 개경이 고려시대 때 5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성계는 이 개경이란 곳은 그 너무 고려 그 왕조의 색깔이 잔뜩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수도를 옮기고 싶었어요. 자, 고려시대 때부터 여기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저 떠오르고 있던 새로운 도시들이 여럿 있었는데, 먼저 이성계가 수도로 추천받은 곳은 계룡이라는 곳이었어요. 계룡. 계룡이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도 계룡시가 있죠.
근데 당시 계룡 안에 들어가 있던 지금의 유명한 도시. 세종시라고 들어봤어요? 세종특별시 들어봤어요? 특별자치시? 자, 처음에 그 계룡이 길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계룡을 도읍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 계룡을 직접 가요. 가서 여기를 둘러본 다음에 궁궐구상도 어느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륜.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풍수지리설에 좀 능한 사람이었어요. 풍수지리 뭔지 알죠? 어디가 명당이고 아니고 따지는 학문. 그래서 계룡보다 무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무학이 지금은 어딜까요? 나중에 여기 이제 또 무학에 있는 학교 갈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무학이 지금은 어딜까? 서울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종로 말고 신촌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나? 신촌에 어느 학교 있어요? 연세대가 있죠? 그죠? 연대가 신촌에 이대, 연대 들어봤죠? 그리고 신촌역에서 내려서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선생님 서강대학교도 있어요. 세 개 대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 신촌이에요. 그 신촌을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무학이라고 했어요. 무학.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 무학을 가봤어요. 자, 가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신하들이 갑자기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이 기좁다는 거예요. 자, 너희 나중에 그 신촌 가보시면 알아요. 선생님은 그 신촌에서 대학 생활을 8년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자, 진짜 신촌 그 역에서 내려가가지고, 연대 올라가는 길이나 서강대 올라가는 길에 가보면은, 이 길폭 자체가 건물이 또 있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좁다는 표현이 거기 신촌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딱 알아요, 뭔지. 자, 거기 또 이제 안산이라고 산 있고 이런데 아무튼 도읍지로서 별로라는 얘기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를 수도로 정할지 또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고려 사람이죠. 그죠? 자, 고려의 종교는 뭐였어요? 불교였죠. 그래서 이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하륜이나 이런 이방원 이런 사람들은 다 유학자고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 유학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뭐를 더 좋아했어요? 불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계의 단짝 친구 무학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자, 이 무학대사도 또 풍수지리에 능한 스님이고 이성계랑 단짝이었기 때문에 수도가 어디가 좋은지를 또 이제 이성계 명을 받고 찾아다니는데 이 무학대사가 간 곳이 또 괜찮은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괜찮은데 하고 지금의 저 그 청량리 그 일대인데 여기를 수도로 이제 이성계한테 추천해야겠다 하고 무학대사가 마음을 먹었는데 자, 웬 그 늙은 농부가 소를 끌면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농사꾼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 소 이름이 무학이었나 봐요. 이 멍청한 무화가 여기 말고 십리만 더 가면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낑낑거리고 있느냐라고 그 소한테 이제 뭐랄까 좀 소를 이렇게 좀 꾸짖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학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번뜩 귀가 뜨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 늙은 농사꾼한테 가가지고 그 소 이름이 무학이라는 거는 진짜 소 이름이 무학이었을까요? 무학대사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노인한테 지금 도읍지를 찾고 있는데 도읍지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몇 리만 더 가라고? 10리만 더 가라 그랬죠. 1리가 400m거든요. 10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농사꾼이 얘기한 데서 4킬로만을 더 가봤어요. 자, 근데 그 4킬로 다 가봤더니 그 땅이 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사대문 안쪽에
한양이라는 곳이죠. 네. 그러면 처음에 그 늙은 농사꾼이 여기 말고 십리만 더 가라 했던 곳은 지금 뭐라고 불릴까요? 팔왕자 십리 해가지고 왕십리라고 들어봤어요? 분당선 저 끝쪽에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왕십리에서 서쪽으로 4km만 더 가면은 조선의 500년 수도가 됐던 한양 도성 거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경복궁이랑 이렇게 안국동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수도로 정해진 곳은 어디다?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게 되죠. 이 신촌이나 한양이나 왕십리나 지금은 다 서울 안에 들어가지만 조선시대 한양은 범위가 되게 좁았어요. 예. 지금의 그 안국동 그리고 정동 그 종로구나 중구 그 일대 그 일부 지역만 한양이었기 때문에 자 한양의 수도를 딱 정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다가 궁궐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자, 이 궁궐을 짓고 또 그리고 한양을 궁궐을 보호할 만한 또 주변에 또 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궁궐 주변을 둘러싼 그 담벼락 같은 성을 뭐라고 하죠?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건설한 총책임자가 누굴까? 이 사람. 누구? 삼봉 정도전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삼봉이라는 명칭은 이거는 뭐죠? 호예요, 호. 자, 호는 친한 사람들끼리 붙여주는 별명이에요. 자, 정도전의 호는 뭐였어요? 삼봉이었어요. 정도전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한강, 남한강 상류 지역에. 이 남한강 상류 지역에 가보면은, 단양에 가보면은, 이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 봉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 고향에 있는 봉우리 세 개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항상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 호를 스스로 뭐로 정한 거예요? 삼봉으로 정한 거예요. 자, 이 정도전이 한양 도성부터 한양 도성 안에 들어갈 여러 궁궐의 설계, 그 궁궐의 이름까지 다 정해요. 네. 자, 그래서 한양 도성 안에 지은 제일 중심이 되는 궁궐. 자, 무슨 궁이었죠? 경복궁이었죠? 네. 경은 크다 이런 뜻이고 복은 복복자예요. 시경이라는 옛날 중국 유학자들이 남긴 역사책에 그 경복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큰 복을 누린다. 자, 그래서 그 경복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술자리에서 정도전이 이런 이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지어진 궁궐 이름이 무슨 궁이다? 경복궁. 경복궁 안에 너희 임금님이 사는 곳을 궁전이라고 하죠. 그죠? 자, 궁이 더 큰 개념이고 궁 안에 여러 건물들을 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경복궁 가본 사람 있어요? 자, 경복궁 안에 여러 건물들을 또 정도전이 짓고 이름을 정하는데 자,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외국 사신들을 환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뭐 세자가 결혼할 때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쓰이는 정전. 정전이라고 하면은 그 궁 안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물을 얘기해요. 경복궁의 정전을 뭐라고 부르죠? 근정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근은 무슨 근자일까요? 다른 거야. 비지, 딜리전트, 부지런할 근자예요. 정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는. 그리고 너희 가끔 수극 같은 거 보면 왕이 그 골룡포 입고 앉아 있고 옆에 신하들 쭉 있죠. 왕이랑 신하들이 나라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 장소 이런 곳을 편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전? 편전. 편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정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생각할 사자예요. 생각하면서 정치해라 이거. 자, 그리고 임금이 잠자는 곳이 있겠죠. 이 잠자는 곳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강령전이라고 불렀어요. 강령은 무슨 뜻일까요? 강령. 몸 편안하게 만수무강해라 이런 뜻이.
그리고 우리 왕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왕비라고 하고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죠? 대비는 왕의 엄마, 황후는 황제의 부인이에요. 왕후라고도 불렀죠. 왕비, 왕후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표현. 중전이란 표현 들어봤어요? 중전마마? 그 중전마마가 머무는 건물을 교태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왕비들 말고 왕은 부인이 보통 정식 부인을 정비, 왕비, 중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중전을 정식비, 그러니까 정비, 왕비라고도 부르는데 왕은 그 부인 말고도 부인이 여러 명 있죠,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있잖아요. 그런 부인들이 사는 궁은 이 건물들 뒤편에 좀 으슥한 곳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컨드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첩이잖아요. 왕의 첩들이 사는 궁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후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왕의 첩들을 가리켜서 그 걔네들이 사는 후궁이란 표현으로 그냥 왕의 첩들을 후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건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쭉 보시면은 한양을 감싸는 자, 이게 다 뭐다? 한양?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이 한양 도성이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정궁인 경복궁이 있고 남쪽으로 쭉 길이 나 있어요. 임금은 항상 어디를 보고 앉아요? 항상 남쪽을 보고 앉는.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서 정문이 어딜까요? 정문. 어디 보고 앉는다 그랬어요, 임금이. 항상 그 동양에서 저 동서남북문 중에서 정문은 어느 문이에요? 남문이에요, 남문. 경복궁의 남문이 뭘까요? 그 도성의 남문이에요. 경복궁의 남문. 다 가봤다며, 경복궁. 빨간색으로 쓸게요. 광화문이. 들어봤어요? 광화문 들어봤죠? 광화문은 동서남북문 중에서 어느 문이라고요? 남문이에요, 남. 요거는 TMI 상식으로 좀 알아주세요. 동문은, 죄송합니다. 건춘문이었어요. 무슨 문? 건춘문. 추는 봄춘자예요. 서문은 영추문이에요. 무슨 문? 영추문. 자, 그리고 북문은 신무문이에요. 주작, 현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북방을 수호하는 그 짐승이 머리 여러 개 달린 거북이죠. 현무 들어봤어요? 그 현무를 상징하는 뭐 신무문. 자, 그리고 광화문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길다랗게 길이 나 있는데 이 길 양쪽 옆으로 여러 행정관청 건물들이 있었어. 이호, 예병, 현공, 6조의 건물들이 쭉 있었고 여기 또 중요한 건물로 의정부라는 건물 들어봤어요? 의정부 들어봤어요? 의정부가 여기 있기도 했다. 조선시대 이제 정치의 중심이었던. 자, 그리고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네 산. 한양의 북쪽을 막고 있는 이 산. 무슨 산? 북악산.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산? 북악산. 한양의 서쪽을 막고 있는 산. 인왕산이. 치마바위 유명한. 무슨 산? 인왕산. 그리고 동쪽 제일 낮은 산. 낙산이에요. 125m. 무슨 산? 낙산. 대모산보다도 낮아요. 대모산이 230m, 20m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낮죠? 125m니까. 자, 그리고 말 그대로 남쪽에 있어서 무슨 산? 남산이지. 자, 그리고 12월 31일 되면 댕댕이 치는 종소리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TV에서 방송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종이 달려있는 요곳, 보신각이라고 하죠? 이 보신각 종이 달려있는 요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종각이라고 불러요. 너 1호선 종각역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그리고 이 종이 달려있는 이 한양을 관통하는 이 긴 길,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종이 달려있는 길. 종길이라고요? 종로라고 하죠, 종로. 네.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들어봤죠? 자, 창덕궁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때 바로 한양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궁이 아니에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궁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한양 도성의 내문. 자, 먼저 남문, 그 유명한 우리 무슨 문이 있어요? 숭례문이 있죠. 이 남대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동대문, 흥인지문이라고 불렀죠. 들어봤어요? 동대문 뭐라고 한다고요? 흥인지문. 서대문, 돈의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요 북악산 그 뒷자락에 북문이 또 있어요. 이 북문을 숙정문이라고. 북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한양도성의 북문을 숙정문. 잘 봐요. 이건 상식적인 평생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유교에서 공자맹자가 강조했던 사람의 네 가지 덕. 뭐가 있죠? 인, 의, 예, 지가 있죠. 인이 뭐죠? 인?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네. 남의 불행을 보고 이제 슬퍼하고 이렇게 남을 감싸는 착한 마음을 인이라고. 의는 뭐예요? 이 의. 옳을 의자예요. 네. 악하고 잘못된 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게 의란 말이에요. 예는 뭐예요? 예.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이죠. 지는 뭐예요? 지. 그치. 사람 이제 잘잘못 구분하고 옳고 그름 따지는 걸 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 흥인지문이었죠. 흥인할 때 인 들어가죠. 인. 그죠? 그리고 존의문, 의가 들어가죠. 인의. 그죠? 숭례문 뭐예요? 레가. 이게 예죠. 그럼 지는 숙지문이 아닌데요. 숙정문인데요. 이 정이 꾀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 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나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물, 정궁이 있으면 그 정궁에 자, 요런 말 좀 써볼게요. 좌묘우사라고. 자, 좌묘우사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좌묘우사. 좌묘. 좌는 무슨 좌자예요? 왼쪽이죠, 왼쪽. 묘는 뭘까요, 묘? 종묘를 보세요, 종묘. 종묘가 뭐 하는 걸 보실까요? 맞아요. 왕과 왕비의 뭐를 보실까요? 오, 맞아요. 위패. 좋아요. 네. 그 위패가 뭘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임금님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은 시체를 묻죠. 시체를 어디다 묻죠? 도성 안에다 묻나? 도성 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여기다 묻지 않아요. 어디다 묻어요? 도성 바깥에 양지 바른 곳에 명당이라는 곳에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거 묻어 놓으면 어, 죽은 왕이랑 왕비가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왕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왕이랑 왕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죽은 왕이랑 왕비가 많아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왕들이 그 죽은 왕이랑 왕비 무덤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무덤대로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왕이랑 왕비의 그 이름과 생년월일, 사주팔자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서 그 정보를 적은 다음에 이거를 이런 함에다가 담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옛날 사람들은 그 함에
그 왕과 왕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를 아까 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위패라고도 부르고요. 신주라고도 불러요. 뭐라고요? 신주. 그러니까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들. 이거를 한 곳에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성 안에다가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묘예요.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도건이 아버지가 왕이었고 돌아가신 다음에 도건이한테 왕자를 물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도건이 아버지는 저 도성 밖에다가 묻어드리고 도건이 아버지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적어서 도성 안에다가 모셔놓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신주라고 부른다고. 신주. 이 신주는 그 왕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있어야 나라도 있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수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죠. 그때 제일 먼저 뭘 챙겼을까요? 신하들이랑. 그 종묘에 있는 신주들을 다 챙긴다고. 그거 잃어버리거나 불타면 나라가 망한 거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신주를 모셔놓는 공간. 선생님 봐봐. 그러면은 건국한 왕이 있을 거고, 2대 왕이 있을 거고, 3대 왕이 있을 거고, 4대 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각자 왕들 그 신주에다가 이름을 붙여놓는데 진짜 자기 실명을 써놓을까요? 뭐 이성계, 이방원 이렇게 써놓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희 부모님들 이름 막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부모님들 이름을 너희 막 불러요? 뭐 지원아, 시원아 이렇게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부르지 않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어른이나 높은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그, 좀, 그, 공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봤어요. 유교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른들이나 위에 사람 이름들을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 이름 대신에 신주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신주에 붙이는 이름을 아까 여기 종묘라고 했죠? 묘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묘호. 보통은 나라를 건국한 임금의 신주에다 붙이는 묘호는 뭐가 될까요? 태조예요, 태조. 나라를 건국한 임금의 신주에 붙이는 묘호는 뭐가 된다고요? 태조가 돼요, 태조. 그리고 태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받는 묘호는 보통 태종이에요, 태종. 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들에게는 세자가 들어가요, 세종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묘호는 보통 다 조 아니면 종인데 앞에 아까 태나 세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만 올라간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조는 딱 보통 한 명이에요. 누구한테만 조가 들어가? 건국한 사람, 시작한 사람한테만 태조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종이에요. 그런데 조선 이제 앞으로 역사를 배울 텐데 조선 시대에 이렇고 저렇고 일들이 많아요. 막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전쟁을 겪어가지고 아주 전쟁 때문에 그 막 수도도 뺏기고 막 어려움에 처했던 왕도 있고 막 이런저런 아니면 왕을 몰아내고 인조라는 사람이 새로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자기 왕을 좀 높이 평가해가지고 자기 왕의 묘호에다가 조를 올리는 거예요. 그치. 선조는 임진왜란 때문에. 인조는 인조 반정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원칙을 다 원래는 깬 거예요. 다. 영조, 정조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종묘. 그 신주에 붙는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묘호. 그러니까 태조 이름이 아니에요. 묘호예요, 묘호. 자, 그 다음에 우사라고 했는데 우는 뭘까요? 우. 오른쪽이겠죠? 사는 뭘까요? 사직을 얘기해요. 그럼 사직이 뭘까요? 옛날 옛적에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주나라의 시조가 후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직이 뭐의 신이었냐면 농사의 신이었어요. 이 시대 때는 다 농사가 제일 기본인 사회죠. 농사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농사의 신에게 비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게 이제 사직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여기 광화문이나 저기 그 종로에 가보면은 사직단 공원이라고 있어요. 당시 그 조선시대 사직단이 있던 곳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어린이 도서관 있고 막 이런 곳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나라의 근본들이에요.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정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뭐라고요? 사직. 여기 보세요. 자, 종묘가 지금 있죠? 종묘가 지금 광화문에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어느 쪽에 있어요? 광화문에 어느 쪽이야? 오른쪽에 있죠? 어? 근데 아까 종묘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종묘가 왜 오른쪽에 있죠? 맞아요. 왕이 항상 어디를 보고 앉는다 그랬어요? 왕이 남쪽을 보고 앉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종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죠? 사직은 어디 있어요? 그쵸? 사직은 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도성 건축의 기본이에요. 좌묘우사, 정궁을 중심으로. 요것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조선시대 때 이제 조그만 시냇물, 요 도성에 시냇가 시냇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만 오면 넘쳤다 그래요. 자, 이거 곤란하겠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이 시냇물들을 이렇게 하나로 잘 뚫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치수 작업을 한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작업.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 하천은 그냥 개천이라고 불렸어요. 개천에 용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냥 개천이라고 불리다가 이게 지금처럼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점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가 어땠을까요? 심했겠죠? 지금 너희 비 며칠 안 온 다음에 양재천 가면은 양재천도 냄새 어때요? 탄천이나 양재천 같은데. 그 냄새 난단 말이에요. 물 냄새가. 근데 이 당시 때는 뭐 정수시설도 없고 물이 막 고여 있는 곳도 많아가지고 냄새가 엄청 났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때 이 개천을 그 지저분한 거 다 파헤쳐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맑은 개천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청계천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뭐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죠? 군인들은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자, 근데 서울 한복판에 이 시냇물이 있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이 청계천을 돌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예뻐해가지고 뽑았던 서울시장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그 청계천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었어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여기를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계천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 고가도로 위로 수십 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근데 그 청계천이 원래 그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덮는다고 해도 그 아래로 청계천 물이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시멘트로 덮어놨으니까 그 관리가 돼야 안 돼. 거기서 압취랑 이런 온갖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많이 쌓이기도 되게 그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 혹시 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했었거든요. 오세훈 전에. 오세훈 시장 알아요?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시에 청계천이 되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60년대 만들었던 청계천 고가도로 다 걷어내고 시멘트 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멘트 다 뿌개가지고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저 양재천처럼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지금 나중에 너희 여기 광화문 앞에 청계천 가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걸어 다니기 좋게끔 이렇게 돼 있어. 산책로로. 그 도로도 다 철거했어요. 그치. 대신 우회 도로로 바뀌었죠. 자, 이제 문제는 이성계가 처음 조선 왕이 됐을 때 나이가 60살이었어요. 60살이면 적은 나이에요? 나이가 많이 찬 거죠. 할아버지인 거예요. 지금도 60살이면 노인인데 이 당시 때 60살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자, 그래서 당연히 이성계가 즉위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논의가 됐을까요? 그치. 자, 왕의 뒤를 왕의 후계자를 뭐라고 부르죠?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부르죠? 세자라고 부르죠? 세자로 임명하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책봉이라고 불러요. 조선 건국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수도 옮기는 거. 그 다음이 뭐였다? 세자 책봉하는 거였어. 자, 이성계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이성계 원래 고향이 함흥이었죠. 그죠? 함흥에 있었던 처, 향처라고 불렸어요. 여기서 향은 뭐죠? 향리 기억나요? 향은 뭘 뜻해요? 지방을 뜻하죠? 네. 향처, 신의왕후 한씨. 자, 이성계가 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여섯 있었어요. 큰아들이 방우, 둘째 아들이 방과, 셋째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있었다. 자, 근데 봐봐. 지금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그 아들들도 다 지금 뭔가 하나씩 받았죠. 자, 진한 뭐라고 불려요? 대군이라고 불리게 되죠. 요거 알아두세요. 조선시대 때 정식 부인, 정식 왕비의 자식들을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정비의 자식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군. 따라 해봐. 뭐라고?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왕은 첩들이 있다 그랬죠. 첩의 자식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첩의 자식들은 그냥 군이라고 불렀어요. 순화군, 임해군, 광해군 이게 다 첩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대군이 아니라. 이 군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후궁, 첩의 자식들을 군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군이라고 부른 거는 정비 혹은 계비의 자식들을 아들을 대군이라고 불러요. 계비는 뭘까요? 계비? 너희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체육대회 하면 이어달리기 하죠. 이어달리기를 뭐라고 불러요? 계주라고 하죠. 이 계자가 이을 계자예요. 자, 정식 왕비는 여러 명 뽑을 수 없죠?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정식 왕비가 왕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정식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그 새로운 정식 왕비를 뭐라고 불러요? 계비라고 불러요. 이 계비는 정식 왕비랑 대우를 다 똑같이 받아요. 정식 부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이성계의 여러 아들들도 다 대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이성계가 첩으로 여기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이라고 불렀던데 이 부인을 경처. 경은 무슨 경자일까요, 이게? 수도 경자예요. 이성계가 개경에 와서 고려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이성계 뒷바라지를 했던 그 부인이 경처 신덕왕후 강씨. 강씨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조선 건국 직전에 향처였던 신의왕후 한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건국했을 때 이성계에게는 부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 신덕왕후
강씨 한 명밖에 없었다.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 보통 이제 왕의 후계자, 세자는 누구를 임명하죠? 작은 아들 임명해요? 큰 아들 임명해요? 당연히 큰 아들 임명하죠. 맏아들을 세자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큰 아들이 진안대군이었는데 이게 야사에 의하면은 이 큰아들이 금방 죽거든요. 건국하고 2년 있다 죽어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근데 그 술을 많이 마신 이유가 아버지가 고려를 저버리고 조선의 왕이 된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큰아들은 어떻게 됐다? 금방 죽어요. 자, 큰아들이 죽었어요. 자, 큰아들이 죽으면 보통 누가 왕위를 이어야 되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상황인데 일단 유교에서는 큰아들 외에 나머지 아들들은 나머지 아들들은 다 좀 이렇게 2순위, 3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아무튼 큰아들이 일찍 죽었고, 자, 이 덕안대군, 여섯째였던 덕안대군은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아파가지고 조선 건국 전에 죽었어요. 자, 이성계가 세자를 책봉하려고 했을 때, 자, 큰아들이랑 여섯째는 죽은 상황이었고, 누구를 세자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신하들한테 물었을 때 신하들이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공이 많은 아들. 공이 많은 아들을 세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이 많은 아들은 누굴까요? 얘죠, 얘. 방원. 이 여덟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방원이에요. 조선 왕 중에서 과거 시험 합격 경력이 있는 사람 유일하게 누구예요? 방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조선 왕들은 멍청해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 못했을까요? 왕이니까 과거 시험 볼 일이 없죠. 근데 이방원은 고려시대 때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합격해 본 적이 있는 나름 엘리트예요. 그리고 방원이 어떤 일을 했어요, 또? 정몽주를 때려 죽였죠. 그죠? 그리고 위화도 회군 당시에 최영이 이성계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방원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당시 개경에 있던 이성계 가족들이랑 자기 그 형제 자매들을 포천에 있는 농장으로 대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공이 제일 많은 아들 하면 누구예요? 방원이죠. 그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도 방원한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럼 방원을 세자로 책봉을 할까 싶었는데 신하들이랑 이성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문 밖에서 누가 듣고 있었다 그래요. 누가 들었을까요?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듣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원을 세자로 책봉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문 밖에서 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부인을 불러다가 이제 달랬는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신덕왕후가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 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 아들들은 세자 책봉해서 얘기가 안 되느냐? 자기 아들들도 세자로 좀 책봉해 달라고. 자,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 신덕왕후 강씨가 고려 망하고 조선 건국할 때 이성계 옆에서 이성계를 잘 이렇게 챙기기도 했었고, 어, 이 강씨라는 여인의 집안이 또 이성계 고려에서 정치 생활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씨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강씨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성계가 고민하다가 제일 아끼는 신하 하나를 불러요. 누굴 불렀을까요? 정도전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죠. 누가 제일 괜찮겠는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짜면서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물론 이성계가 왕이 되고 건국은 했지만 정도전 생각의 왕은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 그렇지. 뛰어난 신하가 해야 된다고. 왕은 혈통만 계속 이어가면서 나라를 대표하고 정치는 유능한 신하들이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 유능한 신하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유능하고 높은 신하를 가리켜가지고 재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도전은 왕이 중심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사람. 그런데 이런 재상 중심 정치를 할 때 이방원 같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적합해요? 이방원 어떻게 했던 사람? 자기 걸림돌 되는 사람 있으면 다 어떻게 해버렸던 사람? 정몽주 제거했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조선 건국된 다음에 고려의 여러 왕족들, 왕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씨들 반란 일으킬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하들 시켜서 또 제거했던 사람이 방원이라고 야사에 또 전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원이 정도전 보기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방번 얘기가 나와요. 무한대군. 근데 신하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방번은 안 된다. 성격이 포악하다. 자, 그래서 방번 아니면 그럼 또 누가 남았죠? 정도전이 얘를 추천한다. 자, 광씨 입장에서도 만세를 부를 만한 신나는 일이었죠. 자기 아들이 이제 세자로 거론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성계가 마침내 정도전과 자기가 예뻐하는 강씨의 의견을 쫓아서 누구? 의안대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자, 이때 이를 부득부득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방석이 세자 책봉된 다음에 2년 있다가 신덕원 강씨가 병이 들어서 죽어요. 자, 그리고 2년 있다가 이 방원이 자, 이제 몰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계획을 하죠. 자, 그리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명나라에서 자, 조선과 명나라는 이제 그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강력한 나라니까 명나라랑 조선이 평소에 사신 교류들을 했었는데 이때 명나라 황제한테 글을 올리었던 사람이 정도전이었어요. 선생님 봐봐. 근데 정도전이 명나라 황제한테 글을 쓰는데 글 내용이나 글 어투가 좀 공경스럽지가 못했어요. 좀 싸가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명나라 황제는 주원장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주원장, 홍무제라고도 불려요. 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아무튼 좀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글을 보내왔다고 명나라에서 니네 조선 그렇게 나올 거야? 야, 정도전이란 놈 싸가지 없는데 우리 명나라로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이성계가 정도전을 아끼는데 정도전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뭘 준비했냐면 자, 명나라랑 조선 사이에 있는 이 땅, 요하의 동쪽 어디예요? 요동이죠. 우리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요동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해군했죠. 이때까지도 요동을 명나라가 장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명나라 저거 허풍만 치는 거니까 저 명나라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주기 이번엔 진짜 제대로 요동 정보를 가봅시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군사 책임이나 여러 가지를 주면서 요동을 정벌하라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막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자, 당시 조선을 건국했던 여러 공신들이 집에 병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병사들을 개인적인 병사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사병이라고 불러요. 자, 원래 사병이라고 하는 거를 신하들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 봐봐.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 뭐 현대, 삼성 이런 재벌집에서 군인들을 수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네 그 회장이나 사장한테 충성하는 그 군사들을 그 무기를 줘가면서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여차하면은 왕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사병은 원래 존재하면은 안 되는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무신집권기 때나 있었던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선을 세운 공신들이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정도전이 요동정벌 가는 김에 이 사병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 법을 없애거나 이런 군대를 없애는 걸 혁파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사병을 혁파한다고 하면서 이 왕자들 집에 데리고 있던 사병들도 다 없애서 조선의 군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자기 저기 뭐야, 제일 그 소중한 병사들을 다 데려간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불만에 가득 찼던 이 방언이 집에 숨겨뒀던 무기랑 자,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있는 개인 사병들한테 지급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398년 무인년에 일어나가지고 무인정사라고. 자, 이 왕자의 난 이방원의 반란군이 제일 먼저 누굴 죽이러 갔을까요? 정도전 죽이러 갔죠. 그리고 또 누구 죽이러 갔을까요? 방석 죽였죠. 그리고 별로 어떻게 보면 원한은 없지만 방석의 형이었던 누구도 방번도 죽이죠. 제일 미워했던 사람 신덕원 광씨는 이미 죽었죠.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신덕광후 광씨의 그 무덤에 무덤에 있던 묘비 있죠. 묘비를 빼가지고 청계천에 그 다리 있죠. 그 다리 건설하는데 돌로 쓰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묘비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밟게 돼 있죠. 태조 이성계가 신덕원 강씨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강씨의 무덤을 한양 도성 바깥이 아니라 도성 안에 있는 곳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덕원 강씨의 무덤이 있던 원래 그 동네가 중구의 정동이란 동네예요. 신덕원 강씨의 무덤이 정릉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동네예요? 중구의 정동이. 그래서 선생님 봐봐. 근데 방언이 이 신덕원 강씨 무덤이 한양도성 안에 있는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자마자 신덕원 강씨의 무덤을 도성 바깥으로 옮겨버린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정릉은 어디 있을까요? 도성 바깥에 성북구 정릉동에 있어요. 자, 중구에 있는 정동이나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이나 다 어디서 이름이 유래한 거예요? 정릉에서 이름이 유래한.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태조 이성계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지금 태자랑 정도전이랑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했을까요? 옥새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요. 왕 위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왕자를 누구에게 넘겨줬을까요?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 누구? 영안대군 이방과한테 물려준다. 이 이방과가 2대 임금 누구예요?
정종이. 이게 1차 왕자의 난. 여기까지 할게.